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기침에 좋은 마법의 음료를 만드는 법입니다. 감기 때 기침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인후부, 즉 목구멍에 염증이 생기고 목구멍에 있는 기침 수용체가 자극이 돼서 기침이 납니다. 그리고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 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위해서 백혈구 세포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판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노란 가래가 생기죠. 그 가래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이 또 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래가요, 어느 정도 묽으면 가래를 올려서 입 밖으로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기침이 나는 이유이자 목표죠. 가래가 나오고 나면 기침은 멈추죠. 문제는 찐득찐득해서 잘 뱉어지지 않는 가래입니다. 꼭 감기가 아니어도 이 기도의 점막이 마르면서 점액이 끈끈해지면 아무리 기침을 해도 가래가 잘 뱉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는 겁니다. 가래가 배출될 때까지. 그래서요, 가래 때문에 나오는 기침을 멎게 하려면 가래가 묽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좋은 음식은요, 놀랍게도 물입니다. 물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은 치료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 목구멍과 기도는 수분이 있어서 촉촉하고요, 미끌미끌한 점액으로 코팅돼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끈끈이 점막에 달라붙게 되고요, 그걸 기침을 하면서 뱉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감기 걸리거나 기침이 나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점막에 수분이 공급돼서 가래가 묽어지고 배출이 쉬워집니다. 따뜻한 물을 수시로 자주 마시는 것, 기침을 가라앉히는 가장 중요한 수칙입니다. 감기 걸리거나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요, 커피,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분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음료를 마시기는 하지만 몸에는 수분 부족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따뜻한 맹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맹물 얘기만 하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비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사즙고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4가지 즙으로 만든 시럽 같은 약이죠. 그 효능은 지해소, 기침을 멈추게 하고 소담 강화, 가래를 삭히고 화를 내린다는. 원래 동의보감에 나오는 4가지 즙의 재료는요, 첫째 설리즙, 이건 배즙이고요, 둘째 우즙, 이건 연근즙, 셋째 생나복즙, 이건 무즙이고요, 넷째 생박하즙입니다. 이 4가지 즙을 각각 같은 양을 취하고 당을 고르게 넣은 뒤 약한 불로 시럽처럼 될 때까지 졸이고 그걸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라고 나옵니다. 자, 이걸 응용해서 기침을 가라앉히는 음료, 가정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나갑니다. 사즙고 재료 중에서 무와 배만 가지고 만들 거예요. 만약 기침을 할 때 피가 나온다면 연근즙을 더 넣어도 됩니다. 무는 동의보감에 나복이라고 나와요. 여기 무라고 써 있죠. 가래를 없애고 오장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폐가 안 좋아서 피를 토하는 증상, 허약해서 기침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써 있죠. 이 시절에는요, 경험이 근거가 되던 때입니다. 그걸 먹으니까 그 증상이 낫더라. 그때는 경험이 소중한 자원이었죠. 사실 무보다 무새싹이 효과가 더 좋고요, 정말 약으로 쓰는 건 무씨입니다. 한약으로 나복자라고 하죠. 하지만 우린 지금 음료를 만드는 거니까 그냥 무로 할게요. 배는 동의보감에 이자, 배라고 나옵니다. 가슴에 열이 뭉친 것을 풀어준다고 써있죠. 자, 준비물은요, 배 반개, 무, 배와 같은 양으로, 믹서기,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포트, 그게 없으면 전기 밥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 이건 옵션입니다. 맥주컵 반컵 정도 준비해보죠. 제가 만들 때는 올리고당 굳이 안 썼어요. 식성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배 반개를 껍질을 깎고 씨는 제거해주세요. 믹서기에 갈 거니까 적당히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무는 아래쪽, 즉 이파리에서 먼 쪽에 하얀 부분이 더 맵죠. 이 매운 쪽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무는 잘 씻어주시고요. 사실 껍질이 효과가 좋기는 한데 흙도 묻어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감자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배 분량만큼 무를 적당히 썰어주세요. 자, 배와 무 썬 것을 믹서기에다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왱 갈아주십시오. 우리 집 믹서기가 좀 후져서 그런지 잘 안 갈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붓고 막 흔들어가면서 간신히 갈았습니다.
자, 물을 왜 가느냐? 그저 즙을 짜내기 쉬우라고 가는 게 아니고요. 물을 갈면 세포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무에 있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미로시네이즈에 의해서 가수분해가 되어야 이소치오시아네이트라는 활성 물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윙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믹서에 갈은 걸요, 이걸 바로 즙을 짜지 않고 한 2시간 정도 놔둘 겁니다. 왜? 무에 있는 효소, 미로시네이즈가 작용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걸 탕으로 끓이거나 익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에 있는 효소가 활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무가 소화제로서 또 기침가래에 좋은 효능을 나타내려면 생무를 강판에 갈거나 또는 채 썰어서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무 갈은 것에다가 꿀을 부어 놓기도 합니다. 삼투압의 작용으로 무즙이 잘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꼭 꿀이 아니어도요, 올리고당을 부어놔도 괜찮습니다. 한 100ml 정도, 이런 맥주잔 반잔 정도만 부어도 괜찮아요. 음료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뭐 조금 달달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이걸 물에 희석해서 먹을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요, 그냥 실온에서 2시간 놔두는 것보다는요, 대략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놔두면 더 좋습니다.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그 온도에서 활성이 더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즘 보온 기능이 있는 전기포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40도 내지 45도로 설정하고 거기다 한 2시간 정도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 무에서 활성 성분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전기포트가 없는 분들은요, 전기밥통을 이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전기밥통의 보온 온도는 70도 정도라고 해요. 좀 높은 편이죠. 그렇다면 보온 기능으로 하되 뚜껑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온을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봤어요. 밥통에 부어놓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보온 기능을 켰습니다. 이 밥솥마다 작동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온도를 재보니까 아래쪽은 57도 정도 나오고요, 위쪽은 한 43도 정도 나오네요. 그냥 실온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온도에서 효소가 더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게 2시간 놔뒀던 것을 면포에다가 담아서 쫙 짜주세요. 건더기는 걸러내고 물만 마시자고요. 자, 이 정도 양의 주스가 만들어졌네요. 이거요, 맛이 꽤 달달합니다. 이걸 그냥 마실 수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래를 묽게 하고 기침을 가라앉히려면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마시지 말고요, 물을 타서 여러 번 나눠서 마시자고요. 먹을 때마다 컵에다 3분의 1 정도만 따르고 물을 더 채워서 희석을 하고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한 물로 만들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대략 이틀 정도는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마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이 물을 자주 드시면 기도가 촉촉해지고, 그러면 가래가 묽어지고 가래가 잘 배출되고, 그래서 기침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주스의 핵심은 배가 아니라 무예요. 배는 빼고 무만 가지고 만들어도 됩니다. 녹즙기로 그냥 즙을 짜서 먹을 수도 있지만 무의 효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온도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